자, 6학년 1학기 사회 시간입니다. 자,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 대단원 1단원을 우리는 지금까지 공부해 왔습니다. 자, 오늘은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교과서 72쪽에서 77쪽 대단원 정리하면서 우리 대단원 1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한번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대단원 2단원을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72쪽을 한번 볼까요? 단원 마무리가 나옵니다. 자, 중요한 내용을 선생님하고 같이 교과서에다가 좀 표시를 해가면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4.19, 5.18, 6월 민주항쟁, 이것들은 모두 시민의 정치 참여가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역사적 사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여기에 선생님은 한 가지를 덧붙이고 싶습니다. 바로 일제강점기, 우리 국민들의 뛰어난 민주적인 시민 참여와 또 불의에 항거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3.1운동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오늘날의 시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자, 뭐가 있을까요? 투표가 있겠고요. 언론을 통한 의견 제시가 있겠죠. 또한 정당이나 시민단체 활동을 할 수도 있겠고요. 이렇게 다양한 방식으로 민주정치에 참여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주제 일상생활과 민주주의에서는 정치란 무엇이냐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자, 정치란 갈등이나 대립을 조정하고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 자, 여러 사람이 모여서 살다 보면 필연적으로 이런저런 갈등과 대립과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정치 문제라고 하지는 않고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공동의 문제, 이걸 정치 문제다라고 했고요. 이걸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정치라고 했습니다. 자,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지닌다. 이걸 뭐라고 했죠? 국민주권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국민주권을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는 뭐냐라고 하면은 그것은 민주주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다양한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려면, 자, 문제와 갈등을 해결하는 민주적인 절차에 대해서 우리 배웠죠. 첫 번째, 대화와 토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이는 관용, 그리고 옳고 그름과 또 같고 다름을 구분할 줄 아는 비판적 태도, 때로는 내 의견을 조금 물리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적절히 받아들이기도 하는 양보와 타협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자, 세 번째 주제 민주정치의 원리와 국가기관의 역할에서는 먼저 국민주권이라는 개념이 나왔었죠. 자,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으니까 국민주권 뭐죠? 국가의 주인으로서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다? 국민에게 있다 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민주정치에 있어서 국민주권은 헌법으로 보호하는 매우 중요한 권리라고 했는데 헌법 몇 조 몇 항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자, 대한민국 헌법 제1조 제2항입니다. 제1조 2항에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국회와 법에 따라 국가의 살림을 하는 정부, 그리고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법원이 이를 나누어 맞는데 이것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삼권 분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 밑에 나와 있는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4.19, 5.18, 6월항쟁. 공통점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민주화 운동 되겠죠. 자, 2번 문제 갈게요.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국민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라고 했으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되겠죠.
자, 법에 따라 나라의 살림을 맡아 하며, 이미 답이 나왔죠. 나라의 살림 어디겠어요? 행정부니까 정부 되겠죠. 정부는 대통령을 중심으로 국무총리와 여러 개의 부, 처, 청, 원, 실, 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자 국가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서로 나누어 가지고 서로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민주정치의 원리는 삼권분립이죠. 네. 자, 그 다음 쪽 한번 볼게요. 우리나라의 정치발전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그림 또는 생각그물로 정리를 해보라고 하고, 이제 교과서에 예시 자료가 나와 있네요. 자, 정치의 예시와 삼권분립의 예시가 나왔는데, 그림은 좀 그렇고 생각그물로 한번 여러분들이 스스로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막 이러면 선생님이 제시어를 좀 몇 개 샘플로 예를 들어서 줄게요. 뭐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6월항쟁, 마음에 드는 이거 말고도 여러분들이 대단원 1단원에서 배웠던 키워드들을 가지고 한번 생각그물로 배운 내용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74쪽에 10잔말 풀이 갈게요. 자, 가로 1번입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는 최고 심의기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용어들이 낯설다 보니까. 근데 자, 정부의 주요 정책, 그럼 정부 쪽에서 일어나는 거겠고, 심의기관이라고 했죠. 그러면 무슨 회의겠죠? 국무회의입니다. 국무회의. 자, 그럼 세로 1번 가볼까요? 국회의원이 모여서 의논을 하는 곳이 됐으니까 이거 쉽죠? 국회 되겠죠. 자, 세로 3번이에요. 세로 3번.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리, 즉 국민주권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랬으니까 민주주의라고 하면 되겠고요. 자, 가로 2번이에요. 국가의 주인된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민주정치의 원리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국민주권 되겠네요. 자, 이번엔 세로 4번 볼게요. 세로 4번. 자, 국가의 권력을 국회, 정부, 법원이 나누어 가지는 민주원리다 그랬으니까 삼권분립이 되겠고요. 자, 세로 7번입니다. 법률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국가기관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지를 판단하는 곳. 뭐죠? 네, 헌법재판소고요. 또 삼권분립 중에서 재판을 맡아서 법에 따라 재판을 하는 곳, 가로 8번 법원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가로 5번입니다. 지역주민이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장을 선출하고요. 그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일을 처리하는 제도, 지방자치제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뭐 공동체, 사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정치 되겠죠. 자, 75쪽입니다. 사고력 쑥쑥 볼게요. 자,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라고 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 선거, 즉 대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 투표율의 변화를 나타내주는 그래프가 보이네요. 자,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을 이야기해 봅시다 라고 했어요. 그럼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자, 대선 투표율을 보니까 17대 대선까지는 지속적으로 떨어지다가 18대 19대 와서 조금 올라가긴 했지만 80%가 안 되고 있네요. 투표율이. 자, 총선 투표율은 그보다 더 낮고 대선 투표율과 비슷하게 마찬가지로 떨어지다가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추세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우리나라 투표율의 특징, 우리나라 선거의 특징은요, 대선 참여율이 총선 참여율보다 높다라는 것과 다소 떨어지는 듯 하다가 조금 투표율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투표율 얘기를 했는데 투표율이 낮아지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정치인들한테는 국민들이 투표하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매우 소중합니다. 왜냐? 그 한 표가 모여서 자신이 국민의 대표가 되는 정당성을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선거 때만 되면 막 정치인들이
시장에 가서 뭐 어묵도 먹고 굽신굽신거리면서 인사도 하고 다니고 악수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이 국민들의 표를 얻어야 그만큼 자신들이 국민의 대표로서의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투표율이 만일 낮아지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그만큼 정치에 관심이나 기대가 적다는 얘기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정치인들은 더 이상 국민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들 마음대로 정치를 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좀 더 후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투표율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과서 75쪽에 있는 신문기사를 한번 볼게요. 오스트레일리아에서는 세상에 투표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거나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구속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투표를 법적으로 강제로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을 의무투표제라고 하는데요.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 이 의무투표제를 도입해서 투표율이 95%에 이르고 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은 뭐 거의 다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의무투표제도가 꼭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교과서에다가 각각의 장점과 단점, 그러니까 의무투표제의 장점, 단점, 또 의무투표제를 안 할 경우에 장점, 단점, 이런 것들을 한번 적어보세요. 이게 비판적 사고예요. 옳고 그름을 따져보는 거죠. 자, 그렇게 한 다음에 자신의 생각을, 최종 입장을 정리를 해서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우리 6학년 1학기 사회 대단원 1단원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대단원 2단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 배울 차례가 되겠네요. 자, 우리나라의 경제발전단원 대단원 도입을 교과서 78쪽과 81쪽까지를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 여기서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뿅.